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죠. 내 꿈이 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 볼 시간도 없었어요. 그렇게 50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내가 희생해도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걸. 72세 할머니가 상담센터에 찾아와 한 말입니다. 이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고 자식들은 더 많은 걸 요구했죠. 정작 본인이 아프고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대요. 가족보다 나 자신이 먼저라는 걸. 이 말이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에게는 더 그렇죠. 평생을 희생과 헌신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이기적인 건 뭘까요? 나를 돌보지 않아서 병들고 지쳐서 결국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게 더 이기적인 거 아닐까요? 68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퇴직 후에도 자식들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었어요. 큰아들 집 사는데 전세자금 대주고, 작은아들 사업자금 대주고, 딸 결혼할 때 예물값까지 대줬죠. 정작 본인은 낡은 아파트에서 근근히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어요. 병원비가 많이 나왔는데 자식들은 아무도 안 나타났습니다. 전화해도 바쁘다고 나중에 연락하겠다고만 했죠. 결국 이웃 할머니가 병원비를 빌려줬습니다. 그때 깨달았대요. 내가 죽어도 자식들은 별로 슬퍼하지 않을 거라고. 그저 재산 정리나 하겠지 싶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가슴이 먹먹했어요. 우리 부모 세대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아왔는지 아니까요. 그런데 그 헌신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감사는커녕 더 많은 걸 요구당하는 현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가족을 위한 희생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대부분 젊었을 때부터입니다. 결혼하면서 내 꿈을 포기하고, 아이 낳으면서 내 시간을 포기하고, 자식 키우면서 내 인생을 포기했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라는 사람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70대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손주 봐주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며느리가 당연하다는 듯이 아이를 맡기고 가더라고요. 고맙다는 말도 없이요. 그때 깨달았죠. 내가 행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절 못해서 하는 거구나.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기 싫은데 거절을 못해요. 자식들이 섭섭해할까봐, 나쁜 부모라고 생각할까봐, 그렇게 자신을 계속 희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누구에게도 좋지 않아요. 본인도 불행하고 가족 관계도 나빠지니까요. 억지로 하는 희생은 결국 원망으로 바뀌거든요. 나를 먼저 생각한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존중이에요. 내 건강을 챙기고 내 행복을 찾고 내 삶을 사는 거. 이게 오히려 가족을 위한 길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가족도 편하니까요. 75세 할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봤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 부탁을 다 들어줬대요. 손주 봐달라면 봐주고 돈 빌려달라면 빌려주고 몸이 아파도 참고 도와줬죠. 그러다 큰 병을 앓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이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게 됐대요. 미안한데 그날은 내가 약속이 있어. 돈은 이제 빌려줄 수 없어. 내 노후 자금이야. 처음엔 자식들이 섭섭해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이해하더래요. 오히려 이제는 부모님 눈치를 보게 됐고 함부로 부탁하지 않게 됐답니다. 관계가 더 건강해진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해야 가족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때,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때, 가족도 그걸 존중하고 진짜 사랑하게 됩니다. 어느 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희생하시는 걸 보면서 답답했어요. 왜 당신 인생을 안 사시나 싶었죠. 그러다 엄마가 취미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서예를 배우고 친구들 만나러 다니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처음으로 엄마를 한 명의 인간으로 보게 됐죠. 이게 진짜 가족 관계입니다. 희생으로 얽매이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살면서 서로 존중하는 거, 그게 건강한 관계예요. 그럼 어떻게 나를 먼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 한계를 아는 게 오히려 성숙한 겁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내가 할 수 없어. 이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두 번째, 내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루에 최소 1시간은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 책을 읽든 산책을 하든 멍 때리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내 시간이 필요해요. 세 번째, 내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내 건강이 먼저예요. 병원 가는 날 정해놨으면 절대 미루지 마세요. 운동하기로 한 날도 지키세요. 내가 건강해야 가족도 편합니다. 네 번째, 내 돈을 지켜야 합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다 줄 필요 없어요. 내 노후 자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나중에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것보다 지금 거절하는 게 서로에게 좋아요. 다섯 번째, 내 꿈을 찾아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하고 싶었던 걸 하세요. 배우고 싶었던 거 배우고, 가고 싶었던 곳 가고, 먹고 싶었던 거 먹으세요. 실제로 한 할머니는 75세에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가족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는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고 결심한 거죠. 처음엔 자식들이 뭐하러 배우냐고 했대요. 근데 할머니는 신경 안 쓰고 배웠답니다. 지금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전시회도 하고 다른 어르신들 가르치기도 하세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왜 진작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후회돼요. 진짜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요? 무조건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식들이 보기에도 그게 더 좋아요.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 그게 자식들한테는 최고의 유산이거든요. 어느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엔 자식들이 주말에 안 오면 섭섭했어요. 근데 이제는 내 일정이 더 중요해요. 친구들 만나기로 한 날에 자식들이 온다고 하면 다음 주에 오라고 해요. 처음엔 서운해 하더니 이제는 존중하더라고요. 이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고 서로의 삶을 인정하는 거,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상호 존중이 필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나를 챙겨야 합니다. 젊을 때는 몸이 버텨줬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어요. 조금만 무리해도 몸이 아프고 한번 아프면 회복도 더뎌요. 그러니 더더욱 나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가족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니까.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합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습관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는 거, 자식 전화 와도 바쁘면 나중에 받는 거, 손주 봐달라고 해도 피곤하면 거절하는 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결국 내 인생을 바꿉니다. 어느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 거예요. 가족도 중요하지만
나는 더 중요하니까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가족보다 나 자신이 먼저예요.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내가 소중히 여겨지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이제부터라도 나를 먼저 생각하세요. 내 건강, 내 시간, 내 행복.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가족에게도 진짜 좋은 부모, 좋은 조부모가 될 수 있어요. 희생하는 부모가 아니라 행복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게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